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름철이면 반갑게 느끼는 밝은 색의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입 안가득 퍼지는 과즙 말이죠. 겉보기엔 익숙하고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복숭아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소화기 건강 개선이나 알레르기 완화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복숭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누구에게 복숭아를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숭아가 왜 건강식 과일로 주목받는지,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엔 주의해야 할지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말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복숭아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복숭아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면역 체계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또한 칼륨,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복숭아에는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정말 풍부하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한 연구에서는 복숭아 껍질이 과육보다 2배에서 27배까지 더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7배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복숭아를 드실 때 껍질을 벗겨서 버리시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겠지만요. 이처럼 복숭아는 그저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는 범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 우리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영양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분 보충도 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숭아의 효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한 매체에서요. 복숭아가 비타민 C와 칼륨, 그리고 섬유를 통해서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또한 복숭아와 같이 항산화물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복숭아를 단순한 간식으로 넘기기보다는 식단 전략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소화기 건강과 장 건강입니다. 복숭아는 수용성 섬유와 비수용성 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장내 연동 운동을 돕고 배변과 소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는데요. 이게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비수용성 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복숭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죠. 또한 복숭아 속의 항산화 물질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장내 염증을 낮추고 소화기 점막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따라서 장이 약하시거나 변비, 소화불량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를 식사의 한 부분이나 간식으로 포함해 보시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하루 종일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숭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복숭아의 페놀이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물질인데요. 이걸 제거하는 게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노화도 늦출 수 있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서 영양 밀도 대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숭아 한 개가 대략 6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계절이 바뀌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복숭아를 식단에 포함시키시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복숭아를 드셔보세요. 네 번째 효능은 눈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노화 방지입니다. 복숭아 속의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같은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콜라겐 합성을 돕는 등 피부 탄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건데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니까 피부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또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에는 눈 망막 건강을 위해 필요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특히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따라서 복숭아는 단지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 안팎의 피부와 눈 건강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용에 관심 많으신 분들, 복숭아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숭아의 좋은 점들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양과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숭아도 예외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능한 한 신선한 과일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껍질에 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으니까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드시는 게 권장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으셔야겠죠. 흐르는 물에 문질러서 잘 씻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과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입이나 목이 간지럽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는 당류가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복숭아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과일이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 형태, 양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복숭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위한 실천 팁을 자세히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섬유, 단백질의 조합이 정말 완벽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니까요. 복숭아의 비타민과 섬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정말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에너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샐러드나 디저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복숭아 조각을 잎채소나 견과류, 치즈와 함께 넣으면 식감과 맛, 영양 모두 좋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복숭아 샐러드는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요. 루꼴라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 복숭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구이 또는 그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잘라서 살짝 구우면 달콤함이 더 강조되고 풍미가 정말 좋아져요. 그릴에 올려서 양면을 23분씩만 구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맛만 강조되는 설탕 간식 대체로도 정말 유용합니다. 구운 복숭아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올리면 정말 환상적인 디저트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형태도 있는데요.
설탕이 첨가된 통조림 복숭아, 과다한 복숭아 주스, 혹은 냉동 당류가 추가된 제품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 효과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복숭아의 건강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복숭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는 게 적절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복숭아 1개, 중간 크기가 적절하다고 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 복숭아 1개가 대략 150g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양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매일 복숭아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식단과 섬유, 칼로리, 당류 밸런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크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철 과일이 영양소도 가장 풍부하고 맛도 가장 좋거든요. 따라서 하루 복숭아 1개를 목표로 하시되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숭아, 내일은 블루베리, 모레는 수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복숭아의 주요 영양 성분부터 다양한 효능, 섭취, 팁과 주의사항까지 정말 자세하게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30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숭아는 비타민C, 칼륨, 이식이섬유,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같은 기능성 영양소를 갖춘 과일입니다. 심혈관 건강, 소화와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와 눈 건강 등 정말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섭취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알레르기 병력이나 혈당 관리, 약물 복용 상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단일 식품만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식이요법은 특정 과일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꾸준하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복숭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가 핵심입니다. 복숭아를 단지 여름철 달콤한 과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복숭아를 어떻게 드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